우리 또래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할까? 예전엔 똑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보니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나는 전기료 고지서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게 내 잘못인가 싶어 자책하다가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서 한숨이 나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60대가 지금 마주하는 이 참혹한 연금 격차의 현실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솔직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가 2030대일 때 연금 얘기를 꺼내면 다들 비웃었어요. 야, 그거 다 고갈된다더라. 그 돈이면 차라리 지금 맛있는 거나 먹자.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장 월급도 쪼들리는데 미래 돈까지 떼서 내기가 너무 싫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나를 살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거라는 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63세에 은퇴한 박씨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 모두 평생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일, 남편은 택시. 하지만 남편은 20대의 연금 가입을 피했어요. 월급 빼앗기는 기분이 싫어서였대요. 결국 국민연금 가입이 40대 중반이 돼서야 겨우 시작됩니다. 그때도 최저로만 넣었죠. 아내는 식당 사장님이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줘서 거의 사보험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남편 국민연금 월 38만 원, 아내는 기초연금 포함 20만 원대. 두 분이 합쳐도 한 달 60만 원이 안 됩니다. 서울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약값이랑 전기세를 겨우 냅니다. 여행은커녕 여름엔 에어컨조차 못 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64세 김 선생님 부부. 두 분 다 중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사립이 아닌 공립교사로 근무하며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가입돼 있었죠. 퇴직 후 지금 월 연금이 230만 원씩 나옵니다. 두 사람 합쳐서 460만 원.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서도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 보러 가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가십니다. 이 부부가 특별히 부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장 덕에 꼬박꼬박 연금을 낸 것, 그게 노후를 갈랐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일반적이지만 뼈아픈 경우예요. 경기도에 사는 61세 부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근무. 아내는 아이 키우느라 경력 단절. 남편 회사도 작아서 퇴직금은 5천만 원 남짓? 국민연금은 꾸준히 내긴 했지만 평균 소득이 낮아서 월 7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내는 자녀 키울 때 보험료를 못 냈고 나중에 임의 가입으로 조금 내서 25만 원 정도 받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100만 원 남짓? 큰돈 같지만 관리비, 공과금, 식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자식이 도와준다 해도 마음이 무겁죠.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일했나. 서럽고 속상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속상하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누구는 매달 400만 원 받고 누구는 60만 원도 못 받는 현실. 이게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요? 물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더 공부하고 준비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연금 제도도 미흡했고 사회적 이해도도 낮았어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 넣어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국가가 강제하지 않았고 홍보도 안 했죠.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안전망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뒤늦게 깨닫고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라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지금 60대라면 당장 큰 돈을 벌 방법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손 놓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기초연금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소득재산 조사 때문에 탈락할까봐 숨기거나 포기하는 분들 많은데 상담 받아보고 정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아주 짧게라도 일자리를 찾으세요. 시급이라도 들어오면 기초수급 탈락할까봐 피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해요. 무조건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기는 불안합니다. 또 중요한 건 지출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니 쓸 데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새는 구멍이 꼭 있어요. 손주 용돈, 종교 헌금, 사소한 술자리, 경조사비. 이런 걸 한 달 10만 원이라도 줄이면 1년에 120만 원이 남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부부 대화예요. 사례들을 보면 부부가 서로 상황을 오해하고 서운해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그때 연금 넣자고 안 했잖아. 너는 애 키운다고 놀았잖아. 이런 말이 다 상처가 됩니다. 이제 와서 탓해서 뭐합니까? 앞으로 2030년을 더 같이 살아야 하는데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둘이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 돈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힘 닿는 데까지 벌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결국 답은 한 가지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이 적으면 지출을 줄이고 가능하면 벌고 국가 혜택을 챙기고. 이게 너무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뻔한 걸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야만 같은 나이에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서러운 한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60대, 같은 노인이지만 각자의 사정은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고단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너무 포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아껴 쓰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길이니까요. 아까 이야기 나눈 감정적이고 공감 가는 현실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 시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팁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말투는 여전히 편안하게 그러나 내용은 최대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라는 질문 사실 단순히 한숨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노후 재무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경험과 통계 그리고 실제 사례를 녹여서 말씀드릴게요. 1연금 격차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수준에서 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월 납입 보험료가 클수록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2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월 10만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흔해요. 하지만 10년만 가입하거나 최저 보험료만 낸 경우는 40만 원대에 머뭅니다. 4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는 매달 80만 원, 1년에 960만 원, 20년이면 거의 2억 원 가까운 격차가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하고 놀라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계산 서비스만 돌려봐도 이 현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한 63세 고객님 사례가 있어요. 같은 공장 동기인데 한 분은 30년을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고 한 분은 사업하다가 중간에 10년이 비었어요. 30년 낸 분은 110만 원 받고 20년 조금 넘게 낸 분은 6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같이 늙었는데 소득 차이가 이렇게 나니 당연히 생활 수준도 달라지죠.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많은 60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경력 단절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심지어 남편 사업이 힘들면 보험료가 밀리기도 했죠. 이게 바로 나중에 받을 연금이 적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이미 가입이나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 쓴 분이 정말 많아요. 이미 가입 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 추납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소급해서 낼 수 있는 제도 최대 10년치까지 가능. 예전에 한 59세 여성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연금이 너무 적어요. 기초연금만 받겠네요. 그래서 가입 기록을 뽑아봤더니 7년 정도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추납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본인이 여유자금 8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남편과 상의 후 추납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예상연금이 15만 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작아 보여도 평생 받는 돈이니 엄청난 차이입니다. 15만 원 X 12개월 X 20년 3,600만 원. 정말 이런 제도는 안 쓰면 손해예요. 3. 기초연금 반드시 챙겨라. 많은 분들이 난 재산이 조금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라고 단정 짓는데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이 단독 기준 약 220만 원 이하의 2025년 기준 약간 조정 가능. 예를 들어 집 한 채에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받을 확률이 큽니다. 심지어 전세 거주라면 인정액이 낮아져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 상담한 분 중에서 우리 집 전세 보증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재산 공제 적용 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와서 매달 30만 원 가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 사례가 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반드시 신청하고 안 되더라도 이유를 확인해 두세요. 제일 억울한 게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4. 소득이 적더라도 계속 일하는 게 답이다. 많은 분들이 조금 벌면 기초연금이 깎이니까 차라리 안 일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소득이 조금 있으면 차라리 안정적입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은 완전히 깎이지 않고 일부만 감액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내 돈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 계산원, 빌딩 청소, 경비, 배달 아르바이트. 6,070대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월 40만 원만 벌어도 큰 도움이 돼요. 예전에 경기도에서 마트 청소하시는 68세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조금 깎이긴 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60만 원 더 늘었어.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국가가 주는 돈만 의지하면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버는 게 중요해요. 5. 지출 줄이기는 생존 전략이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하니까 더 이상 줄일 게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가계부를 같이 쓰면서 점검해보면 항상 줄일 구석이 나옵니다. 손주 용돈, 불필요한 종교 헌금, 경조사비, TV 핸드폰 요금제, 과한 반찬거리 외식비. 한 달에 5만 원만 아껴도 1년에 60만 원입니다. 두 부부가 5만 원씩만 아껴도 12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전기세를 1년 내내 마음 편히 낼 수 있죠. 6. 부부가 반드시 대화하고 계획 세워야 한다. 이건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부부 갈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어요. 당신이 그때 연금 내자고 안 했잖아. 당신이 돈을 펑펑 썼잖아. 서로 원망하고 싸우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싸울 시간이 아니라 살아야 할 시간이죠. 부부가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연금 이만큼이야. 이 돈으로 이만큼 쓰고 조금이라도 벌어보자. 큰 욕심 말고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살자. 이게 진짜 노후 계획의 출발점이에요. 7. 마지막 조언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라.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 복지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생각보다 훌륭한 상담 서비스가 많아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무료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상담, 노인 일자리 정보 제공, 복지 서비스 연계. 에이 귀찮아서 못 가겠어. 이 한마디가 수백만 원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신청 한 번으로 기초연금이 확정되고 그걸로 노후가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하냐는 질문의 답은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연금 가입 기간과 수준, 경력 단절 여부, 지출 관리, 부부간의 협력. 이걸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보고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 노후가 바뀝니다. 그게 진짜 준비된 노후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단단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 이 서러운 한마디가 아니라 같이 늙었는데도 우리 이렇게 잘 버티고 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말이에요.